선생님 안녕하세요. 임용면접의 마인드팀입니다. 오늘 선생님들께 준비한 내용은 2차 심층면접이 어려운 이유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서 합격까지 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선생님들께서 2차 면접을 준비하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차 심층 면접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것입니다. 1차 시험과 비교를 해보면 1차 시험의 경우 본인이 듣는 교육학이든 전공이든 그 강사 선생님의 이론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론서가 거의 시험 범위를 포함하고 있죠. 근데 2차 시험 범위는 면접책일까요? 2차 시험 범위를 모두 면접책에서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2차 시험의 시험 범위를 굳이 얘기를 하자면 교육 전반에 있는 내용이라고 이렇게 광범위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요. 이런 교육 전반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는 수단으로 면접책, 강의, 시책, 필독서, 교육 다큐, 교육 잡지, 그리고 최근에는 유튜브에 있는 교육 컨텐츠까지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시간이 부족합니다. 2차 시험과 관련된 시험의 특성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교육 주제의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암기할 것은 암기하고 그것을 생각을 정리해서 말로 하기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1달 반 가량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면접을 준비하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 여기에 수험생 선생님들이 저에게 가장 많이 해주셨던 질문에 대해서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몇 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면접책 다 외우는 건가요? 또 스터디 어떻게 운영하죠? 시책 공부는 어떻게 하나요? 자체 출제 지역의 상황 대처 문제는 어떻게 할까요? 많은 내용을 어떻게 정리를 효율적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실전 연습은 어떻게 해야 효율적일까요? 등등 이렇게 많은 질문들을 보내주시는데요. 이렇게 면접을 준비를 할 때는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면접을 준비하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인데요. 이 면접을 준비하는 방법을 잘 처음부터 정리하고 가지 않으면 하시는 동안 계속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물론 시행착오를 겪는 게 나쁘진 않지만 그러기에는 우리에게 범위가 너무 많고 그리고 또 시간은 너무 부족합니다. 넷째, 문제와 그 답을 외우는 것으로만은 시험 대비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평가원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기출문제랑 그 답을 적절하게 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자체 출제 지역 선생님들께서는 기출문제가 똑같이 나올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주제별 기출문제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것은 민주시민 교육과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노란색 표시는 이제 민주시민 교육의 주제에 대해서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고 연두색은 민주시민 교육과 관련해서 무엇을 물어보았는지에 대해서 표시를 해둔 것입니다. 민주시민 교육과 관련해서 2번, 3번 문제를 보시면 강원도에서 2018년도, 2019년도에 나왔고요. 경기 지역에서도 2019년도와 2021년도에 민주시민 교육과 관련하여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똑같은 것을 묻지 않았습니다. 만약 2018년도 기출된 강원도 문제를 보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교사의 대처 방안 이것만 외웠다면 2019년도에 강원도 정책 4가지를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요? 또 경기 지역도 2019년도에는 민주시민 교육의 방안에 대해서 물었고 2021년도에는
민주시민교육에 관련한 동아리 지도교사로서 학생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이렇게 기출문제는 조금씩 같은 주제를 묻더라도 묻는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문제와 답만 외운다는 방식에서 벗어나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전략적인 공부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광범위한 시험 범위를 짧은 시간에 해내기 위해서는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것을 시기별에 따라서 제가 두 개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1차 시험 당일부터 합격자 발표일까지는 첫 번째, 스터디를 알아보셔야 됩니다. 임용 관련 카페 등을 활용해서 스터디는 꼭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면접 시험에 대한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지원한 교육청의 시험 절차는 어떻게 되고 유형은 어떻게 되는지, 또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등 이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다빈도 기출 주제와 교육 이슈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강의나 면접 관련 도서, 필독서 등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시책을 정리하고 외우셔야 합니다. 이 시책을 활용하는 부분은 교육청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본인 교육청에 맞게 정리하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실전 연습을 합니다. 이때는 스터디를 활용하시길 추천드리고요. 본인이 완벽해질 때까지 실전 연습을 미루지 말고 미리미리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합격자 발표 이후부터 2차 시험일까지는 첫 번째, 스터디를 재편성하게 됩니다. 합격자들끼리 다시 스터디를 구성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도 너무 미루지 마시고 합격자 발표 당일에 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빈도 기출 주제와 교육 이슈를 정리한 부분을 개선하고 암기하면서 그 내용이 본인에게 내면화될 수 있도록 합니다. 세 번째로는 스터디를 운영할 때 이때부터는 실전 연습을 위주로 진행해야 합니다. 대신 다양한 환경에서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이 다양한 환경에 대해서는 제가 끝에 설명을 한 번 더 드릴 예정입니다. 둘째, 효율적인 주제 공부 방법입니다. 이것은 면접책을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주제 공부 방법을 크게 알아보면 첫째, 기출문제를 잘 활용하고 둘째, 효율적으로 주제 공부를 하고 셋째, 마인드맵을 활용하고 넷째, 시책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먼저 기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가원 선생님들에게는 기출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평가원을 제외하고 자체 출제 지역에 있으신 선생님들도 기출 문제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출 문제에는 많은 정보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기출 분석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출된 주제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주제에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포인트 1을 보시면 이 주제를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두 번째로는 이 주제에 대해서 그럼 무엇을 물어보았지? 그리고 세 번째는 다음에 이 주제가 나온다면 기출된 것 말고 또 무엇을 물어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까지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두 번째로 출제 지역 문제 유형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이때 얻을 수 있는 것은 문제의 길이. 우리 교육청에서 내는 문제의 길이가 저마다 다릅니다. 문제의 길이가 A4 용지 한 바닥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4-5줄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의 출제 지역의 문제의 길이가 얼만큼 되는지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사실 지금 면접책에 나와 있는 기출 문제는 시험을 치신 분들이 복기를 해주신 것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이 문제의 길이를 100% 다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합격자들, 같은 지역의 합격자들에게 문의를 해서 이 문제의 길이가 얼만큼이었는지 확인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참고로 서울 지역의 경우에는 구상형 한 문제당 거의 A4용지 한 바닥의 길이가 나왔었습니다. 두 번째로 얻을 수 있는 건 문제의 형태가 어떻게 나오느냐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허를 찌르는 문제의 유형들이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예시는 제가 뒤에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이 문제들은 임용면접의 마인드, 민주시민교육 파트에 있는 주제별 기출입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기출을 어떻게 볼 것인지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제가 노란색으로 칠한 것은 어떤 주제를 물어보았는가, 그리고 연두색으로 칠한 것은 무엇을 물어보았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서울 지역, 강원 지역, 그리고 경기 지역에서 기출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것을 물어보았냐면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 종류, 지도 방안, 학생의 자질, 정책 등을 물어보았습니다. 기출에서는 이렇게 파악을 할 수 있지만 이걸 바탕으로 우리는 기출 이외에 이 주제에 대해서는 어떤 걸 다시 물어볼 수 있을까? 만약에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것이 다시 기출이 된다면 어떤 걸 또 물어볼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주시민 교육을 위해 교사로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를 물어볼 수 있지는 않을까? 그럼 민주시민 교육을 하는 이유는 뭐고 했을 때 그 효과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자신의 전공과 관련해서 어떤 민주시민 교육을 할 것인가를 또 물어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무엇을 물어볼까? 이 부분은 선생님들이 면접책을 보시든 다른 서적을 보시든 또 유튜브에서 교육 관련 영상을 보시든 그리고 행복한 교육을 보시든 간에 그런 것을 참고해서 생각해 보실 수도 있고 또 스터디에서 토의 토론을 통해서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나올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가져도 도움이 됩니다. 이번에는 서울 지역의 비교과 문제를 예로 들어서 어떻게 출제 지역의 문제 유형을 분석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상형 문제를 보시면 이 문제는 2018학년도에 보건 문제로 나왔던 것입니다. 서울 지역입니다. 이게 복기가 된 부분이라서 이렇게 짧아졌는데요. 사실은 이 문제의 길이는 A4 한 바닥 가득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 선생님들은 연습을 하실 때, 구상형 연습을 하실 때 A4 한 바닥 가득의 문제를 가지고 연습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즉답형을 보시면 보시는 것과 같이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림이 활용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구나 생각을 하셔야 되고 또 2018학년도 상담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그때 단심가라는 시를 활용하여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시를 활용할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허를 찌르는 문제의 유형이 나왔었는데요. 맨 아래에 있는 2017학년도 즉답형 문제를 보시면 즉답형 문제에서는 자신의 교사관에 해당하는 것을 선택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도나 이런 활동을 계획하라는 것을 문제로 냈는데요. 이 답변이 끝난 다음에 이어진 추가 질문에서 선택한 교직관에서 예상되는 문제와 대처 방안을 말하라는 추가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꼬아서 문제를 냈습니다. 선호하는 교육관을 비판하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2018학년도의 추가 질문을 보시면 이번에는 경계해야 하는 교육관을 즉답형에서 골라서 이유를 말했고 추가 질문으로 경계해야 할 교육관의 장점과 활용 방안을 말하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문제를 꼬아서 수험생들을 좀 당황하게 하는 문제였는데요. 이렇게 꼬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그 순간 덜 당황하게 되고 더 적합한 대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효율적 주제 공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주제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교육 전반의 내용 중에 기출이 되어서 중요시하게 생각되어지는 주제와 그리고 최근에 이슈로 떠올라서 출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주제들에 대한 공부를 말합니다. 근데 보통 이 두 가지가 면접책에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면접책을 바탕으로 어떻게 주제 공부를 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빠르게 회독하여 감을 잡기입니다. 보통 면접책은 1강부터 이제 40몇 강, 많게는 50강 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걸 처음부터 완벽을 기하기 시작하면 뒤에 있는 주제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회독하여 감을 잡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반복 회독을 통해서 내용을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하고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꼭 외워야 하는 키워드에 줄을 긋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면접책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자료를 공부를 하면서 이 주제에 대해서 내용을 추가합니다. 예를 들어 A 면접책에 있는 민주시민 교육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행복한 교육에서 민주시민 교육과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추가한 내용을 추가만 하면 너무나 내용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한 뒤에 본인이 키워드를 찾아서 그것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시책 정리입니다. 시책과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마다 정리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꼭 교육청별로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마인드맵을 활용합니다. 앞에서 반복 회독이나 다양한 자료를 통해 키워드를 추출한 것과 시책을 마인드맵으로 정리를 합니다. 한 주제당 한 바닥에 정리하는 것을 권합니다. 마인드맵을 활용하는 이유는 면접은 생각을 말로 표현하는 것인데 머릿속에 생각이 뒤죽박죽 되어 있으면 아무리 많이 봐도 말로 표현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 생각을 정리하는 툴로 마인드맵을 활용하면 효과적입니다. 또한 1차 발표가 나고 합격이 됐을 때 이것을 두꺼운 책에서 내가 원하는 내용을 빨리 찾아서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리집이 그때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민주시민 교육과 관련되어 임용면접의 마인드에 있는 내용의 일부입니다. 민주적인 학교 문화를 위한 노력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을 외울 수 없기 때문에 이해를 바탕으로 읽고 반복해서 읽으면서 이해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렇게 키워드를 추출을 해서 이 키워드를 바탕으로 나머지 내용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시책을 활용하는 방법을 하나 예를 들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 교육청의 시책이고요. 똑같이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하여 시책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시책을 활용을 하면 플러스 점수를 주기 때문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하여 학생 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학생 자율 예산과 학생 참여 선순환 체제를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내가 키워드로 잡고 학생 자치와 관련된 활성화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활용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이 키워드를 추출하는 것입니다. 주제 공부를 통해서 추출한 키워드와 그런 시책들을 이렇게 마인드맵으로 한눈에 보기 좋게 정리를 합니다. 이 마인드맵은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추가하거나 수정을 하실 수 있고요. 임용면접 마인드 카페에 저희가 이 파일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그것은 수정할 수 있는 파일이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선생님만의 마인드맵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스터디랑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차 시험 발표 전에 스터디 운영에 관련해서 제가 하나의 방법을 제시를 하고자 하는데요. 들어보시고 선생님들 스터디에 맞게 수정하고 보완하셔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스터디를 하실 때 2차 경험이 없으시다는 가정하에 처음에는 빠르게 회독을 통해서 그 면접에 대한 감을 잡은 다음에 시작하시면 좀 더 효율적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 주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몇 강을 이렇게 정해서 다양한 자료를 참고해서 서로 주제 공부를 해옵니다. 그리고 모여서 토의 토론을 하는 겁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서로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공유하는 과정이죠. 그러면서 이 주제랑 관련해서 다음에는 어떤 문제가 나올까? 이런 거에 대한 토의 토론이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이런 부분에서 이런 자료를 찾았는데 우리 과목에 적절히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자료를 공유하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저는 굉장히 의미가 깊었는데요. 왜냐하면 다양한 선생님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고, 또 이렇게 토의 토론을 해가지고 했던 내용들이 그냥 일방적으로 책을 읽으면서 이해했던 내용보다 기억에 오래 남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토의나 토론 그리고 주제 공부를 통해서 정리한 이런 주제를 바탕으로 실전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실전 연습을 할 때는 공부한 내용 반, 공부하지 않은 내용 반으로 진행해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공부한 내용을 포함하는 이유는 공부한 내용을 당연히 말을 하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이고요. 그리고 공부를 하지 않은 내용을 포함하는 이유는 면접의 실제 장면에서 내가 아는 내용만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1차 시험 발표 후의 스터디 운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스터디를 재편성하시고요. 두 번째, 이제 정리한 정리집을 반복 회독하면서 내면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때 실전 연습을 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정보가 있다면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양한 환경에서 무조건 실전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스터디를 운영할 때 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문제의 길이나 형태는 본인이 지원한 교육청에 적합한 형태로 연습을 한다입니다. 두 번째로 스터디를 할 때 스터디원들끼리 다양한 반응을 해주는 것입니다. 스터디원들끼리는 조금만 있으면 더 친해지고 더 잘해주고 싶기 때문에 초롱초롱한 눈으로 서로를 바라봐 주는데요. 사실 면접장에 가면 면접관님들이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지만 아닌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한숨을 쉬신다든지 아니면 바닥만 쳐다보신다든지 아니면은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든지 이런 다양한 반응을 하시거든요. 근데 면접 장면에서 그것이 연습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멘탈이 흔들기에 엄청 충분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반응을 연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로 서로 냉정한 평가를 해줍니다. 물론 냉정하게 말해서 상처를 주라는 말이 아니고요. 잘한 부분은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되 고쳐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주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로는 다양한 환경에서 실전 연습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장소의 측면에서는 학교와 비슷한 환경이면 훨씬 좋고요. 또 그렇지 않다면 스터디룸에서라도 들어오는 장면부터 책상에 앉는 것까지 다 시연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측면에서는 스터디원들끼리만 끝까지 간다고 하면 나중에는 익숙해져서 떨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현직 교사 선생님들께 피드백을 받는다든지 그리고 조인 스터디를 통해서 다른 스터디원들에게 피드백을 받는 경험을 하는 것이 새로 만나는 낯선 사람한테 면접관님이 낯선 사람일 텐데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저희 임용 면접의 마인드에서는 그 10일 프로젝트, 10일 동안 면접의 마인드 한 권 돌리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그 프로젝트를 완주하시는 선생님들께 그 면접 피드백을 해드릴 예정이니까 거기에 참여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2차 준비 모두 잘 하시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다면 임용면접의 마인드 다음 카페를 활용해서 질문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